안녕하십니까, 채널 다큐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코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러 패권 균열과 비트코인 재평가. 달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은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구간이고, 진짜 중요한 건 환율이 아니라 세상 어떤 돈을 믿기 시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달러 패권의 핵심은 원래 석유였다. 미국이 50년 동안 진짜 강했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와 사실상 역사적인 거래를 만들었고, 핵심은 바로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 결제, 사우디는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사우디 안보를 이제 보장해주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해졌고, 일본도 달러가 필요하고, 독일도 달러가 필요하고, 이제 중국, 인도 등등, 결국 세계 경제 전체가 달러를 계속 써야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 구조가 왜 그렇게 강력했냐? 이게 진짜 핵심인데, 미국은 돈을 찍어도 그 돈을 전 세계에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돈을 풀고, 전쟁할 때도 돈을 풀고, 금융위기, 그리고 적자가 쌓여도 버틸 수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였으면 통화 가치가 먼저 무너졌을 상황인데 미국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미국은 지난 50년 동안 돈의 게임, 돈의 게임을 쉬운 난이도로 해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치트키가 깨지고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예전에는 석유를 사고 싶으면 달러가 필요했고, 지금은 그 공식이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균열이 몇 개가 있는데, 사우디는 이제 브릭스 쪽으로 이동을 해 중국 중심 결제 시스템이 커지고 있고, 이란은 위안화 결제를 밀고 있고, 러시아는 달러 밖에서도 버틸 수 있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예전처럼 달러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뉴스 한 줄로 끝난 일이 아니고, 이건 국제 통화 질서가 바뀌는 초기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하다. 예전에는 전 세계 외환 보유 고중 달러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2001년에는 72% 수준. 근데 2024년 말에는 57.8%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작은 변화처럼 볼 수 있는데 절대 작은 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 비중이 10%, 20% 빠진다는 건 그냥 통화가 아니라 구조가 흔들리는 것. 게다가 중앙은행들은 2023년 그리고 2024년 연속으로 1,000톤 넘는 금을 사들였고, 왜 금을 이렇게 샀겠냐? 뭐 금이 예뻐서 사겠습니까? 달러 하나만 믿기 엄청 불안하고 이제 대안을 찾아야 돼서 금을 사들였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제일 무서운 변화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걸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달러를 대신할 돈이 당장 완벽하게 생겼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항은 이제 달러 없이도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냐? 지금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엠브리지 같은 시스템은 미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달러 없이도 국경 간 결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이 나오고 있고, 3월 한 달 처리 규모가 55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면 이건 실험이 아니라 이미 작동 중인 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즉 달러를 완전히 몰아내지 않아도 달러 의존도만
낮아져도 이제 미국에는 타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돈과 왜 연결이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 문제입니다. 미국이 강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항상 미국 국채를 사줄 나라가 많았다는 점이죠. 석유를 팔고 달러를 벌고 그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고 미국은 낮은 금리로 계속 빚을 내고 그 빚으로 또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조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 수요가 줄고 국채 수요도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미국은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하고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적자는 더 불어나고 결국 돈을 더 찍을 유인을 할 확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달러 약세와 통화 가치 훼손은 이제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 이야기가 더 커지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당장 내일 달러를 대체한다.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고 그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브릭스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 허락 없이 국경을 넘어 전송이 가능하고 공급량이 2100만 개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건 지금 같은 시대에 꽤 강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이 점점 달러냐 위아냐 그리고 금이냐 이 싸움으로 가는 것 같지만 비트코인은 아예 바깥에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러가 내일 바로 끝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냉정해야 되는데 달러는 여전히 강하고 외환거래 대부분 한쪽엔 아직 달러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아직 달러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래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균열이 보이기 시작할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즉 달러 패권이 끝났다라는 말보다 달러 패권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만으로도 금리, 자산 가격, 환율, 비트코인 전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이건 달러 붕괴 공포 마케팅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달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림도 아니고 달러 수요 전체가 천천히 줄고 미국의 차입 비용이 올라가고 그걸 막기 위해 다시 돈을 더 푸는 구조가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리한 것입니다. 지금 달러가 무너진다기보다는 달러만 믿던 시대가 흔들리는 초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시장은 보통 세 가지로 움직입니다. 금을 다시 보고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보고 실물 자산을 다시 보는 것이죠. 즉 지금은 단순히 코인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통화 질서 이제 재평 구간이라는 사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면 왜 비트코인이 중간중간 흔들려도 장기 서사는 아직 안 죽었는지가 볼 수 있습니다. 달러는 아직 왕이다. 근데 예전처럼 혼자 왕은 아닙니다. 그 틈이 벌어질수록 비트코인 같은 중립 자산이 자리를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예전 달러와 같은 위치에 이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보를 이제 무조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이제 코인 투자나 다른 투자들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